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화장품이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출 다변화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서장이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 4명은 퇴직을 하거나 병가를 냈습니다. 충주의 한 식당에서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하자 손님들이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점 주인은 악성 리뷰가 걱정입니다. 여홍철 여서정 부녀에 이어 또 한 번의 부녀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체조 양태영 감독과 양하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전국 2위 규모의 화장품 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충북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으로 꼽힙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도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고민거리였는데 최근 K-뷰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늘면서 해당 국가 전문가를 통해 공략법을 찾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226개의 화장품 관련 기업이 있는 충북은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의 29.5%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실적도 2조 3천억 원에 육박해 전체의 19.9%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적에도 충북이 고민하는 건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약 39%를 기록하는 등 충북의 화장품 수출액 1위 국가는 2년 연속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료 관리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전국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충북의 중국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그 준비를 해가기 위해서 기업들도 그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평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는 또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다행인 건 최근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 미국 수출액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고 영국도 전년 대비 98.5%, 특히 네덜란드는 1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렇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나라의 전문가들을 아예 충북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들에게 직접 공략법을 듣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수출 판로로 급부상한 네덜란드 전문가는 기능성과 성분을 한국 화장품의 강점으로 꼽고 한방 제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양한 인종이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Not only as something for the youth. Korean culture isn't only for the youth, but something that can grow with you as you get older. 중국 인허가 전문가도 중국 시장은 철저한 준비와 맞춤형 제품 생산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제품을 만드실 때부터 나는 이 제품이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국내에서만 팔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충청북도는 이들이 내놓은 해법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박람회와 수출 상담회 등을 마련할 예정. 또 내년에 오송에 들어설 K-뷰티 아카데미를 활용해 수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KTX 오송역 선로 아래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 지사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오송역의 휴게 공간과 국가 홍보 공간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460억 원을 들여 K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역 산하부지 일부를 빌려 37억 원짜리 도정 홍보관을 짓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정부 예산 9억 원을 지원받아 3년 전 완공한 템플스테이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 논란이 되자 철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템플스테이 건물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과 탁구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해보니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준공 감사 당시에는 없던 시설이며 템플스테이 목적과도 맞지 않아 해당 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2월 경찰서장 부임 이후 8개월 동안 막말을 견디다 못한 직원 4명이 퇴직을 하거나 병가를 내는 등
직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장은 욕설과 막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충북 소방본부에 격려 방문한 국무총리를 경호하던 청주 청원경찰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찰서장이 차량 밖에 있는 직원을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경호 담당 직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무총리를 만나는 일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한다고 꾸짖습니다. 다른 날에는 집회 대응에 관한 충북경찰청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자료를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혼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아, 천재 내가 뭐 박사냐, 천재냐. 직원은 이날 거리 행진 집회에서 대응이 미숙했다는 이유로 또 질책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이, 네가 그렇지, 찌찌찌찌 하면서 에이, 아마 그러면서 제 가슴을 밀쳤고요. 제 옆에 같은 젊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지난 8월 개장으로 승진한 뒤부터 2달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다면서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번 달부터는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서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악몽을 꾸고 잠을 자다가 하루에 1~2번씩 깨서 잠을 못 이루는. 이 밖에 전임 경비작전계장도 6개월 만에 공로 연수에 들어갔고 범죄예방대응과 직원 2명은 퇴직했는데 모두 해당 서장의 막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런 소문이 돌면서 감찰이 시작됐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진술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서장은 당시 구두 경고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나서 서장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냈고 경찰청은 다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은 후배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가르쳐주려고 했을 뿐 욕설과 막말을 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른바 갑질이나 진상 손님들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충,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하자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간 손님들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밤 10시쯤 충주의 한 술집. 손님 4명이 자리한 곳에 업주가 다가갑니다. 손님들이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자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러기를 2차례 더. 손님들은 기분 나쁘고 입맛이 떨어졌다며 업주를 자리로 불러 계산을 해올 것을 요구하더니 테이블 사진을 찍고 포장했던 음식을 쏟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리뷰 남길 거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장난치고 이러듯이 너무 기분 좋게 신나서 먹는 거예요. 손님들이 시킨 메뉴는 노가리와 콘치즈, 생맥주 4잔. 여기에 안주가 될 만한 피자류의 빵을 사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초기에 외부 음식을 허용했지만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자 입구에 제한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빵뚜가리 뭐 분일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뒷정리를 잘해주면 괜찮은데 음식도 남기고 바닥에 또 다 흘리시고. 하지만 외부 음식 반입 요구는 지속되는 데다 악성 리뷰와 혹시 모를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외부 음식 먹고 혹시나 탈이 났을 경우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형법상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리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테러를 실제로 자행한다던가 그래서 악성 리뷰를 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업소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영업의 내용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4월 충주의 또 다른 빵집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들이 욕설을 하며 대화를 하다 이를 제지하는 빵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상승하면 자동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청주 무심천과 미호천 일대 세월교와 하천 진입로에 설치됩니다. 청주시는 안전띠를 설치해 통제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천 수위 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 차단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4곳에 시범 설치하고 내년에는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영상 서비스를 이달 중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영상 서비스는 재난 현장에 출동한 직원이나 주변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상황실과 관련 부서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주시는 재난대응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4개 구청의 건설과와 당직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홍철과 여서정, 체조올림픽 메달을 딴 부녀로 유명한데요. 여기에 또 다른 부녀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양태영 현 제천시청 코치의 딸인 양하은이 처음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명의 선수가 치르는 2단 평행봉 결선. 제천여고 양하은이 2개의 봉을 오르내리며 연기를 선보입니다. 착지가 조금 불안했지만 이내 두 손을 들어 올리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예선을 3위로 통과했지만 결선은 5위. 전국체육대회 첫 출전치고는 만족할 만합니다. 지난해 세계 주니어 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 종합 동메달 2개를 딸 정도의 실력이지만 올해는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균대회도 한번 떨어져서 아쉽기도 하고, 근데 평행봉은 그래도 연습한 결과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해요. 지난해 제천으로 이사 온 뒤 제천여고의 유일한 체조 선수로 연습해온 양하은. 그래도 실력 있는 선배들을 가까이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초반에 진짜 외로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울기도 하고 너무 외로워서. 근데 지금은 많이 적응된 것 같아요. 현역 체조 선수 가운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신재환과 여서정 모두 제천시청 소속.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양태영 코치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체조 선수 출신이자 지도자인 아버지는 딸이 다른 선수보다 늦게 체조를 시작했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충분히 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내년 또 2학년, 3학년 또 올라가면 또 잘할 수 있으니까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체조명가 제천의 일원으로 아버지와 선배들처럼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꾸민 양하은. 더욱 단단해진 의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치지만 말자, 연습한 대로 그냥 차분히 하자라는. 이번에 선발전 나가는데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거가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현재로는. 부상을 딛고 일어설 양하은의 꿈과 열정이 아버지와 선배들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역사로 쓰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대가 전국체육대회 남자 대학부 소프트 테니스에서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충북대는 단체전 결승에서 강원대를 만나 첫 복식을 내줬으나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또 개인 단식에서 옥천군청 이수진이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소프트 테니스 종합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복싱에서는 충주시청 진혜정과 서원대 이현욱, 박성민이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내일 대회 폐막을 앞둔 가운데 충북은 금메달 52개 등 191개의 메달을 따 종합순위 9위를 기록 중입니다. 청주 지역 학원비가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학원이나 개인 과외 등의 교습비를 종전보다 평균 10.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60만 명 이상인 지역의 전국 교습비 평균 인상률 25%와 인구 80만에서 100만 명 이하 지역의 인상률인 14.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청주 지역 학원비가 인상되는 건 2020년 9월 이후 4년 만입니다. 2014 충북 직업교육 종합축제가 오늘과 내일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창업 아이템 발표대회, 동아리 한마당, 메이크 잡 코너 등을 통해 기술인을 양성하는 도내 직업계교의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선취업, 후학습 등 직업계교 관련 제도를 소개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2024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충북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202개 시니어 클럽에서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4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각 사업장에서 만든 커피와 떡 등의 생산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내년 박람회는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청주시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을 내년부터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합니다. 청주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일반 기부 사업으로 고립 은둔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누림,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와 옥화 자연휴양림 숲 프로그램 운영을 선정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